날씨 좋아지면 자전거 타는 분들 많아지죠.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좁은 도로 앞에 자전거 무리가 나타났는데 쉽게 추월도 못하고 한참 뒤따라가야 하는 상황. 반대로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동차가 너무 위협적으로 붙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 기자, 첫 장면을 보면요. 자전거 뒤를 자동차가 한참을 따라가더라고요. 한 몇 분 따라간 거죠? 저희가 뒤에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5분 내지 10분 정도 그 앞에서 좀 길을 막고 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냥 보면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실제 그 상황이 되면 5분이 진짜 길거든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비켜줄 법도 한데 네. 분명히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알 것 같은데 개의치 않고 이제 앞에서 두 줄, 세 줄 이런 식으로 길을 한복판을 점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도로를 점령하고 네. 달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 한가운데로 계속 오는 이유가 의외였는데요. 자동차가 추월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이게 뭐 구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들은 하는데요. 네. 이제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도가 붙으니까 갑자기 차들이 본인들을 추월해서 가면은 이제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은 뭐 급브레이크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제 차들이 추월하지 못하게 오히려 앞에서 본인들의 페이스로 가야지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리막길에만 진짜 그런 대형을 유지하던가요? 네.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일반 이제 주택가 도로든 아니면은 뭐 이제 차도에서도 길을 막고 다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부터 짚어보자면 자전거가 차도로 가는 건 합법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차도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뭐 두 줄, 세 줄은 안 된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항목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칙은 명확합니다. 이제 차도로 다니려면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로 네.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차도 한복판을 차지해서 주행을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줄도 안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일렬로 다 주행해야 한다. 이렇게. 일렬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줄, 세 줄이면 안 네.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오른쪽이 위반한 거예요? 왼쪽이 위반한 거예요? 두 줄이면? 우측 가장자리에 일렬로 다녀야 되니까 이제 왼쪽 이제 중앙선 쪽에 튀어나와 있는 자전거는 네.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동차 입장에서 뭐 답답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아니면 앞에 추월을 하거나 이건 또 위반인가요? 조금 뭐 모호한 측면이 있다더라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하지만 이제 자동차가 너무 자전거에 가깝게 붙어서 뭐 경적 소리를 좀 지나치게 크게 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협 운전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게 불법으로 가는 자전거를 옆에 잘못 가다가도 본인이 잘못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주시를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뭔가 여기 너무 또 위협적으로 대처를 할 경우에는 네. 자동차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책임 소재가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 운전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앞에 이렇게 계속대로 지나가서 뭐 좀 천천히 가야 되고 제대로 갈 수도 없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운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운전자들이 항상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은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추월을 해 가시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또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뭔가 권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더라고요. 자전거들이 차도로 다니니까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뭐죠? 본인들이 우선으로 가려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전거 타시는 네. 자전거들이 가면서 자기들이 아예 도로 하나를 다 점거해버리잖아요. 우리 뒤에 가면은 앞 사람이나 선두 뒷 사람이 딱 자리를 잡고 그렇게 가면은 얄미우면서도 또 위험하기도 하고 어쨌든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전거 입장도 들어보니까 차가 너무 위협적으로 들어오긴 한다 이 말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할 방법은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이제 붙어서 가는데 그거를 못 참아주고 클락션을 넣는 경우가 많고. 우리도 사고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면 안 돼요. 들락날락한 사람 싫어해. 이제 내가 좀 들락날락했다가 좀 혼나고 그래. 그러다 많이 혼났죠. 서로 수신호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 때문에 사고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워야 돼요. 배워서 안전하게 타는 우리가
자전거들도 이제 나름의 운전 스타일이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나름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도로 갓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돌이나 아니면 뭐 청소가 안 돼서 쓰레기 같은 게 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들이 잔돌이나 쓰레기를 밟으면은 타이어 바퀴가 펑크가 나서 그거를 피하려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차도 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운전자 입장에서 저희 차가 이제 카니발이거든요. 애들 둘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커요. 근데 이 카니발이랑 자전거 그 일행이랑 같이 좁은 도로를 가라고 하면은 전 진짜 칠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운전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예 딴 길로 간다거나 네네. 다른 길로 그냥 지름길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자동차든 자전거든 둘 다 서로 차도 위에서, 좁은 도로 위에서 만났을 때는 네. 서로 이제 무서워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다더라고요. 차도가 좁은 도로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슬아슬한 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공존이 되는 건 거죠. 이게 서울 근교로 갈수록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취재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자전거 빌런은 누구였어요? 저희가 이제 자전거 무리 대열이 있으면은 취재 차량으로 따라가 봤는데요. 네. 한 자전거가 도로 위에 한복판에 갑자기 서 있더라고요. 오. 예, 두 줄로 서 있길래 뭔가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나 네. 했더니만은 이제 뒤에 오는 자전거가 빨리 따라오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하려고 도로 한복판에 서서 뒤를 돌아보고 또 이제 본인들은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네. 차선을 이렇게 두 개씩 이동을 해가지고 음. 저는 차가 아무리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이거는 위험하겠다. 네. 도로 위에 자전거가 저렇게 서 있어도 되나? 놀랍더라고요, 되게. 앞에서 뭐 이동을 할 때 이끄는 리더가 있는 거고 네. 뒤에서 받쳐주는 대열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 그렇게 이제 무리로 타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물어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나름의 안전과 효율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선두와 후미에 이제 베테랑 운전자들을 배치를 해서 이제 선두에서는 전방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또 있으면은 수신호로 이제 뒤쪽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후미에서도 이제 뭔가 추월해서 가는 차량이 없는지 또 뒤처지는 이제 초보 자전거 라이더는 없는지 네. 그런 거를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대열을 형성해서 가면은 훨씬 좋다. 또 이제 새들이 날아가듯이 기러기 때 가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네. 대열을 유지해서 가면은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아, 그런 이유가 네, 있었어요? 훨씬 체력적으로도 효율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앞에서 공기저항도 마찰도 줄여주니까 네. 중간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왜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타지? 네. 혼자 탈 수 있는데? 라고 그러니까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자전거 동호회 내부에서도 혹시 저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다 이런 분위기도 있나요? 네, 있더라고요. 이제 본인들도 이제 동호회 내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좀 제어하고 안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본인만의 어떤 운전 스타일, 고집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들도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안내를 하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전거 타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니까 같이 싸잡아서 뭔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안전하게 주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라이더들도 맨 끝차선으로 가서 좀 가줘야 되는데 가끔 좀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자전거 특성이 뭐냐면 이게 워낙 좁다 보니까 이 폭이 이 정도를 일정하게 가지는 못해요. 가다가 사실 좌우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배수로 같은 게 그런 데서 우리가 피해 가다 보면은 우리가 갑자기 나오면은 막 피해 가다 보면 튀어나오는데 그때가 사실 서로가 위험한데 솔직히 이거 보신 시청자분들이 우리 동네도 똑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신고하면은 뭔가 계도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자전거도 이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은 범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을 하지 않거나 1열이 아니라 2줄, 3줄 이렇게 병렬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네.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범칙금 대상이죠. 그래서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현장 카메라가 잘 나와가지고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반하펠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로에 나오는 자전거는 꼭 번호판을 달게 해라. 신고 좀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댓글이 우후죽순 달렸어요. 자전거 하이엔드 타는 사람들은 몇 그램 줄이자고 수십, 수백 넘어서 1000단위도 넘어가게 이 그램수를 줄이고 있는데 번호판 달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아니면 대회 참가할 때처럼 뭔가 등에 붙이는 번호판이나 조끼로 하든가 이렇게 자전거 등록제로 하면 훨씬 더 득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요. 번호판을 진짜 달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도 이제 그런 댓글을 보면서 네. 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실제 살펴봤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자전거 등록제 비슷하게 뭐 번호판이라던가 아니면 인식판 그런 거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댓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자전거에 뭔가 이제 불법 행위나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도난 방지 같은 방법용 목적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그러니까 보니까 번호판이 아니라 내 거 안 훔쳐가게 이름표 달아놓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댓글에서 제안해 주신 그런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몇 개 자치구에서 자전거 번호판, 인식판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방법 목적이 크다고 합니다. 그 자전거 번호판을 통해서 자전거 운전자를 특정하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랑은 좀 많이 다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자전거가 워낙 다양하게 많잖아요. 뭐 어린이들이 타는 뭐 그쵸. 네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도 있고 네. 뭐 레저용도 있고 뭐 아니면 따릉이 같은 자전거도 있고 워낙 자전거가 생활 곳곳에 많다 보니까 네. 원동기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번호판을 붙이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호회 단위로 좀 등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배준석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 채널A 제보를 검색하시면 현장 카메라에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